바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신비로운 음향은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과거 선원들은 이것을 익사한 동료들의 유령이 부르는 노래라고 믿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리는 향유고래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종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은 향유고래의 언어를 해독하려는 인류의 도전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놀라운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다른 고래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학자들이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물결치는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 포효하는 음향이 일종의 의사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연구자들은 향유고래가 종 간 소통 장벽을 깨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만약 한 동물에게 인간에 가까운 언어 체계를 가졌다고 내기를 건다면 향유고래일 겁니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그들의 뇌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걸 배워왔어요. 풍부한 사회생활과 가족 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문화와 복잡한 소통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삶은 우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이유로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거대한 두뇌를 우리보다 수천만 년 더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크기의 뇌를 갖게 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음향의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복잡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유고래의 언어는 우리 자신의 것만큼 복잡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대화하는 건 오랫동안 인간 집단 상상력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문화권에 민속, 우화, 판타지에 등장하죠.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목격했어요. 챗GPT 같은 기술이 컴퓨터와 인간 언어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지난 10년간 이런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이제 이 기법들을 종 간 의사소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유고래에게 말이에요. 향유고래와 다른 종들은 단순히 서로에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언어를 우리 종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근사하게라도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라고 믿었죠.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더 나은 기술과 함께 우리는 많은 종들이 복잡한 정보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리 도그는 서로 다른 포식자에 대해 독특한 경고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크기, 모양, 색깔, 속도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소리까지 있죠. 수컷과 암컷 푸티 원숭이들은 각각 표범이 다가올 때 서로 다른 경보음을 냅니다. 수컷은 다른 수컷들을 방어 태세로 움직이게 하려고 부르고 암컷은 싸울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죠. 박쥐의 짹짹거림은 단순히 사냥을 돕기 위한 반향 정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자와 다른 박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작은 점핑 거미들조차도 진동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 왕국은 분명히 서로 소통하는 다양한 종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게 언어일까요? 그건 훨씬 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언어학이 연구 분야로 발전했을 때 특히 인간 언어와 동물 의사소통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습득되는지에 관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각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문이죠. 단어가 발화되는 순서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과거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이것이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향유고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들은 우리의 비인간 번역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완벽한 후보인 것 같아요. 향유고래는 지구상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최대 203데시벨까지 도달하죠. 참고로 물 위에서 소리가 날 때 인간의 고막은 150데시벨보다 큰 소리에서 터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향유고래 집단이 클릭의 개별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이를 코다라고 부르죠. 연구자들은 이것이 그들 언어의 기본적인 소통 단위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코다는 고래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미니카 해안의 고래들에게 일반적인 코다는 약 4초 동안 지속되는 5번의 클릭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클릭 간 간격으로 측정되는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코다는 주로 사냥할 때가 아니라 사회화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 사용됩니다. 새끼는 인식 가능한 코다를 만들어내는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죠. 그 전에는 마치 인간 아기들처럼 옹알이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언어의 재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정확히 어떻게 이 한 번도 풀리지 않은 퍼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CTI 덕분에 곧 그 답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간 통신 노력이 2020년 3월에 시작됐어요. 고래류 번역 이니셔티브, 즉 CTI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또 다른 문샷 프로젝트인 SETI 때문일 겁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말이죠. 이 새로운 고래류 프로젝트의 경우 과학자들은 카리브해 도미니카섬 주변의 향유고래 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래들은 도미니카 향유고래 프로젝트 덕분에 이미 15년 넘게 연구됐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고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인간 언어를 위해 어떻게 해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이후 기계 번역은 대체로 인코더, 디코더라는 딥러닝 모델에 의존해 왔어요. 두 개의 별도 신경망을 사용하는 거죠. 인코더는 첫 번째 신경망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문장을 입력하는 거예요. 인코더는 문장 내 각 단어를 가져와 숫자들의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이는 각 단어에 대한 다차원 벡터 표현으로 단어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신경망인 디코더는 이 숫자 시퀀스를 취해 다른 언어로 된 문장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이게 작동하려면 인간의 감독이 필요해요. 알려진 입력과 출력상에 의존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새로운 언어나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번역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이 기계 학습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게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 리서치 그룹에서 완전히 감독 없는 번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죠. 한 언어의 모든 단어를 가져와서 통계적으로 속성을 계산해 이를 달성합니다.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어떤 다른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지 말이에요. 이 값들은 종종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단어를 점구름에 할당할 수 있어요. 3D 은하와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통계적 특성들에 기반해서요. 완전히 다른 언어에 대해 똑같이 하고 점구름을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언어 은하계의 특정 위치에 있는 단어는 다른 언어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영어처럼 전혀 다른 언어와 중국어도 점구름 구조는 여전히 일렬로 정렬될 겁니다. 즉, 로제타 스톤 없이도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자 고래들의 대화의 저자인 톰 머스틸은 CTI 연구팀과 수년간 함께 작업했습니다. 특히 이 발전이 향유고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것이 모든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큰 코퍼스, 충분히 많은 녹음이 있다면 이 기법들이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소리에도 작동합니다. 단순히 단어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처럼 몇 년 전에 발견한 것처럼요. 이중언어 사전 없이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다른 종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향유고래 안에 점구름을 만들어
인간 것과 맞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형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우주의 어떤 부분이 그들의 의사소통이 우리 것과 일치하는 것을 대표하지만 차이점과 유사점들이 생명에 존재하는 언어 은하들이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AI는 단순히 한 마리 고래가 다음에 말할 것을 예측하도록 훈련될 뿐만 아니라 곧 두 번째 고래가 대화 중에 말할 것을 예측하는 법도 배울 거예요. 결과는 마치 고래 챗봇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참고로 ChatGPT 다이너3는 5천억 단어가 넘는 분량으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훈련된 가장 큰 신경망이에요. 우리는 ChatGPT-3 수준의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번역을 위한 충분한 향유고래 해양 데이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향유고래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CETI 프로젝트가 수집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도미니카 해안에서 2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지역을 연구하고 있어요. 계절에 따라 50마리에서 400마리의 고래가 관찰됩니다. 향유고래는 거의 끊임없이 소리를 내죠. 하지만 클릭의 75%는 반향정위에 사용됩니다. 나머지 25%의 클릭은 소통, 즉 코다입니다. 이 지역 고래들의 전형적인 코다는 대략 초당 한 번 클릭 정도예요. 그래서 1년 초수를 4로 나누고 고래수를 곱하면 연간 4억에서 40억 클릭이 나옵니다. GPT-3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고일권에서는 구글 BERT 알고리즘과 ChatGPT 이 수준 중간쯤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정확히 어떻게 이 데이터를 수집할까요? 이 작업은 많은 자율 및 반자율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서, 그리고 고래들 주위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죠. 데이터 출처 중 하나는 계류 부표 배열에서 나옵니다. 이 장치들은 엄청난 양의 배경고래 생물음향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이들은 큰 장치이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군사 장비가 넓은 지역과 거리를 커버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각 배열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될 오디오 녹음 장치로 구성됩니다. 깊이는 200m에서 300m 단위로 최대 1200m까지요. 향유고래가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깊이입니다. 특정 코다를 특정 깊이에 연결하는 것도 그들의 언어에서 패턴을 찾으려 할 때 특히 좋은 출발점일 수 있어요. 2016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향유고래는 특정 깊이에서 특정 코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는 잠수해서 상승할 때 사용됐고 일부는 하강 중에, 일부는 수면으로 돌아온 직후에 사용됐죠. 수중에 많은 수중음계 배열이 설치되어 있어 과학자들은 또한 특정 고래들의 공간 이동과 시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하이드로폰 외에도 과학자들은 흡착컵을 사용해 고래들에게 녹음 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요. 이 태그들은 그들이 내는 소리의 가장 상세한 녹음을 제공하고 관성 및 압력 센서로부터의 신호도 기록해 과학자들이 고래의 움직임과 다이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태그는 특히 대화 중 고래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녹음을 행동 패턴과 연관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 음향 녹음 로봇이 있어요. 자유롭게 수영하고 수동적으로 떠 있는 수중 드론은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고래무리 내에서의 대화들을 기록하는 거죠. 이 방법이 첫 두 가지 방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길 바랍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복잡한 데이터 배열로 결합되어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 파싱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머신러닝 도구 모음과 기타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들을 포함해 작업하는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오디오를 살펴보고 향유고래가 소리를 낼 때를 파악할 거예요. 산사태 소리인가요? 향유고래 소리인가요? 그럼 걸러내야 합니다. 향유고래 반향정위인가요? 아니면 코다 같은 향유고래 의사소통인가요? 그 다음 분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누가 말하는지 알아내야 하고 그들은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다른 쪽과 싸운 거였나요? 사냥하던 그 녀석이었나요? 새끼를 젖먹이고 있던 그 녀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발성 교환에 참여한 다른 향유고래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누가 들을 수 있었을지, 바다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가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알아내려고 할 테니까요. 만약 이게 있고 저게 있다면 그들이 무엇에 대해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부터 차트에 겹쳐야 할 의미에 대한 가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다양한 발음 소리에 대해 그때 누가 말하고 있는지, 향유고래 소리가 들린다면 소통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알아내려고 할 거예요. 얼마나 다른 종류가 이미 여러 번 말해졌고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요. 그곳 연구자들은 이미 10만 마디가 넘는 향유고래 코다를 수집했고 각 울음소리를 특정 고래들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어요. 고래가 만든 것에 따라 분류하고 어떤 전화였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 전화는 94%의 경우에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코다에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클릭 소리가 거의 같은 구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폭이 다른 코다 같거나 다른 주파수였죠. 이러한 변형이 발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진 근본적인 변형인가요? 그리고 비감독 기계 번역 모델은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작동할까요? 우리는 문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때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행복해, 처럼요. 하지만 이것을 고래로 번역하려면 우리와 같은 자아감을 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며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이식해야 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공통이 되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아기, 친구, 적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고래가 오늘 같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듯이 고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 심지어 개념화조차 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령 CTI 연구자들이 향유고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도 코다를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직접 번역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언어의 일부 조각들이요. 그들의 삶, 가족, 심지어 그들의 의도나 문제들에 대해서요. 고래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도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 전체를 통틀어 깨달은 건 다른 종족과 관계를 맺을수록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요. 모든 해양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위협받고 있고 고래류도 그중 하나의 그룹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평양 상공에서 형성된 더 블롭으로 알려진 해양 폭염은 어류와 고래 개체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극심한 폭염이 없더라도 바다는 아직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흰부리 돌고래 같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종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식량의 가용성이 변하고 있으며 해안가에서의 유출수는 결국 고래류가 다양한 화학 물질에 의해 중독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해운 산업도 고래류 개체군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항로와 겹치는 고래 서식지는 고래가 공격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배의 소음은 사냥과 발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주로 인간 활동 덕분에 어려운 미래에 직면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방법을 찾는다면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물어볼 수 있다면 미래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무엇이 그들을 해치고 있나요? 그들이 행동을 바꾸게 된 원인은 번식 습관인가요? 사냥터인가요? 고래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종족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고래와 공유하는 언어가 언젠가는 지구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언어는 인간이 혁신하고
한때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 진화적 이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우리 종에서 현대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언어가 갑자기 인간에게 발달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자연 선택의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목소리를 얻었나요? 모든 진화의 다른 측면들을 특징 짓는 그 과정 말이에요. 언어는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에서만 발전했나요? 아니면 다른 초기 인류도 사용했나요?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유고래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도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CTI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래와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언어 자체의 본질, 의식의 경계, 그리고 지능이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죠. 우리가 향유고래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적어도 이 행성에서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향유고래와의 소통에 성공한다면 그 기술은 언젠가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대화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SETI가 신호를 찾고 있는 그 존재들과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만이 진정한 언어를 가진 유일한 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향유고래의 코다를 해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믿음은 영원히 바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에서 유일하게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겸손함을 가르쳐 줄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도 안겨주죠. 다른 지적 존재와 이 행성을 공유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지를 핑계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향유고래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깊은 바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에서 본 것들을요. 혹은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노래가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들의 가족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단순히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새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CTI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어요. 완전한 번역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아직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 녹음마다, 매 분석마다 우리는 향유고래의 언어에 대해 조금 더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우리 생애에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다른 종과의 첫 진정한 대화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고래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우리가 대답하는 순간을요. 서로 다른 두 종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을요. 그것은 과학소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향유고래 언어의 해독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과학적 탐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종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시대가 곧 열릴 겁니다.